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윤입니다. 자, 오늘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11월도 끝났고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미국 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가 이제 일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아이온큐는 또다시 신고가를 가면서 3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리퀴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면서 90%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내년에는 미국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장에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장에서도 누려볼 수 있도록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고요. 또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내 종목은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어떤 종목 발굴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월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해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그 종목을 발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못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트렌드나 테마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까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반도체 움직이나요? 지금 안 움직이죠. 2차전지 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최근 아이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이미 어떤 특정 이슈로 이미 움직였고 아마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까요? 일단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이어서 방산, 뭐 로봇, 그쵸? 우주, 그다음에 재건,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죠. 근데 거기서 또 놀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 방산이 움직이고, 또 이제 뭐 재건주가 움직인다. 여기 우리가 뭐 현혹이 돼서 또 여기 들어가다 보면 또 움직이지 않고 조선 뭐 이거 다 들어가 있어. 조선주 좋다, 하나오션 좋아, HD 한국조선해양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섹터에 몰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개차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날에 조선주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조선주에 막 수급이 버리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다른 종목은 다 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수급의 문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순환매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국장 하실 때는 그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그 종목 업종의 대장주를 제가 꼭 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 업종의 대장주가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그 낙수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여타의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한 대장주의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고 조금 트렌드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거는 뭐냐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제약바이오도 하나 트렌드를 형성했을 때 올해 초부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올해 화두가 될 것이고 트렌드가 될 것이고 큰 빅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 씌워주는 단계. 하지만 그 씌워주는 단계가 끝나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저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힘이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잠시 쉬어가니까 그 여타 다른 쪽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12월에는 트럼프 관련주가 계속 움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도 12월에 움직일 거예요. 12월에도 이슈가 나올 거이기 때문에. 왜냐면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럼프 이슈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2월에 우리가 또 눈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특히 우리나라 장세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과 AI. 이미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로봇과 AI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려 했던 건 로봇과 AI 쪽이었었어요. 로봇과 AI. 왜 AI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과 AI에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흐름 보시면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런 로봇 AI는 약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신산업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구체화되거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 기업들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바뀔 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업들, 정부 뭐 하고 있죠? 예산 짜고 있죠? 예산안을 지금 뭐 발의하거나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언제 많이 들어올까요? 바로 연초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는 이런 신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로봇 관련주도 우리나라가 완전 잡주가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SPG라든지 다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런 쪽에서 제가 로봇 AI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올해 1월달 시작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1월달 3일 시작하자마자 삼성발 이슈로 해서 25% 상한가를 갔네요. 한때 상한가를 갔어요. 이때 시가가 얼마였죠? 37,600원이었어요. 2024년도 첫 거래일 시가가 37,600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년 만에 1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반년도 아니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된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먼저 이런 것들이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이 12월부터 되고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로봇이나 AI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 지금도 한글과 컴퓨터가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죠. 한글과 컴퓨터도 어때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AI 이슈로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AI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 이 부분들을 12월에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2월 공략주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봤을 때는 딱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는 지난달에 말씀을 드려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측면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는 뭐 한국어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가 3대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밖에도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더존비주얼은 이미 전고점 도달했기 때문에 65,000원 부근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AI 의료, 저는 이 AI 의료가 내년에 화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진단을 잘 해야지 그 암에 대한 치료라든지 통증에 대한 치료를 더 정확하게
또 처방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이제 AI 의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루닛은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제약 회사하고 또 뭐 개발 협력을 맺었고, 그쵸? 그 다음에 미국에도 굉장히 지금 여러 빅파마들과 접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루닛은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내년에 화두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루닛도 잘 보시고 뭐 그밖에 엠노 뭐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람테크, 세바스 헬스케어 이도 잘 보셔야 된다는 측면들로 말씀을 드렸고, 양자 컴퓨터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아이온큐, 리케티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나마 꼽자면 KCS 이런 건 종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짝깍짝깍하는 소형 금액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셀트리온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최근에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특히 셀트리온이 지금 이 중기 저항선을 돌파를 만약에 다음 달에 한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내년에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아직 안 움직인 것들이 뭐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들이 조금 이슈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체의학,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 골관절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게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해서 미국 FDA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그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뭐 3회제약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는 하나오션은 35,000원 이하 매수. 35,000원 이하. 왜냐면은 이런 거는 무거워서 바로 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제 시추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스값 인상, 유럽의 가스값 인상, 뭐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스공사 수혜를 입지 않을까 봤고요. 최강은 뭐 조선 관련 이제 그 관련주의니까 잘 보셔도 될 것 같고, 현대엘리베이는 이제 제가 11월에도 잠깐 말씀을 드문드문 드렸는데 대북 관련주이면서 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라 현대엘리베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해가 바뀌면 움직여주는 것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넥스터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가원전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게임 관련주는 NC소프트가 드디어 전고점을 뚫었어요. NC소프트 잘 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W게임즈도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컴투소딩스 말씀드렸는데 컴투소딩스는 이제 가상화폐 이슈로 인해서 많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런 관련주 잘 보시고,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수정된 거 있으면 제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에도 여러분 꼭 성투하시고 로봇 AI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